안녕하세요. KIF에서 최근 부동산 시장 현황 및 향후 리스크 점검이라고 하는 보고서를 냈네요. 이 보고서를 좀 살펴볼까 합니다. 시장금리가 1% 상승하면 향후 8분기에 거쳐 전국 아파트 가격이 5% 내외로 하락된다고 합니다. 8분기라 그러면 2년이죠. 2년에 걸쳐서 5% 떨어진다는 거예요. 시장금리 2% 상승하면 2년에 걸쳐서 전국 아파트 가격 10% 떨어진다라고 보면 맞겠습니다. 3% 금리 오르면 2년에 걸쳐서 전국 아파트 가격이 15% 떨어진다라고 추산한다라는 겁니다. 수도권과 지방광역시 아파트 시장이 금리 충격에 상대적으로 취약해서 서울 지역에 비해서 하락폭이 더 크게 나타난다라고도 이야기합니다. 지금처럼 경기 둔화, 고인플레, 고환율 같은 충격이 복합되는 경우에 주택시장에 미치는 부정적인 영향은 더 커질 수 있다고 합니다. 급속한 부동산 시장의 침체로 경기 둔화와 함께 주택 관련 대출 및 금융 익스포즈의 부실 위험이 더 커진다고 합니다. 이미 가계부채나 주담대가 많이 늘어났죠. 상상을 초월하는 대충격입니다. 2008년 대비해 가지고 가계신용 대출이 주담대 대출이 2.6배, 2.7배 늘었죠. 기준금리는요. 기준금리대로 많이 올랐습니다. 아파트 가격도 많이 올랐고요. 주택가격 하락의 기대는 주택 거래량의 감소와 함께 그 해당 산업의 위축을 유발하고 역자산 효과를 통해 민간 소비와 경기 위축 그리고 가계부채 부실화 가능성을 높이는 걸로 이제 되어 있다라고 얘기합니다. 이 말이 어렵게 되어 있는데요. 주택가격 떨어지는 것 같다라고 생각하면 집 안 사고요. 집 안 사면 관련 세금이 줄어들고 관련 부동산업계 건설업계 이런 쪽이 위축되고 그 관련 종사자들 소득 줄어들고 뭐 소비 급감되고 그러면 경기 불황 오고 경기 불황 오면 또 전체적으로 집값을 더 떨어뜨리게끔 한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뭐 이제 대출을 내서 빚낸 사람들이 이제 금리 인상 때문에 집값 떨어지면 이제 자산 가치가 떨어지고 또 소비 줄어들고 그러면 이제 대출 못 갚아가지고 힘들어지는 일도 계속 생긴다라는 거죠. 주택가격 20% 떨어지면 금융부채 보유 가구의 평균 뭐 자산하고 부채 비율 이런 게 더 낮아지면서 그 이제 가계 소비가 위축되고 부채 상황 악화가 심해진다라는 거죠. 이제 앞으로 점점 더 상황이 안 좋아진다라고 봐야 되는 거죠. 이제 금리 상승이 지역별로 아파트 가격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한 자료라고 합니다. 뭐 결국에는 뭐다라고 생각해야 되겠습니까? 그동안에 집값이 너무 많이 올랐구나. 집값이 너무 올랐기 때문에 이제 주택가격 하락 기대가 크구나. 그리고 집값이 떨어질 것이고 경기가 둔화되고 인플레이션이 심해지면서 이제 주택시장에 미치는 여파는 더 심해지는구나. 대비가 됩니까? 대비 안 되죠. 물론 이번에 이제 집값 하락이 일본식의 장기 침체로 흘러갈 것 같지는 않다고 합니다. 저도 그렇게 봅니다. 왜겠습니까? 일본은 금리가 상상을 초월할 정도로 너무 심하게 올랐던 거죠. 예를 들면 일본은 어떤 상황이었나? 지금 현재 시중금리가 뭐 6%, 7% 이러던 게 뭐 30%, 40%까지 폭등해서 쭉 갔던 거죠. 그러다 보니까는 일본 국민들이 경악하고 너무 빠른 속도로 몰락하고 무너졌던 거죠. 기업도 무너지고 가게도 무너지고 몰락하고 자살하고 뛰어내리고 야반 도주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았던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일본은 지금도 20대, 30대 사람들이 집을 산다는 생각 자체를 버렸습니다. 실제로 집에 월세로 사는 것보다 주택담보대출 받아서 이자 내면서 사는 게 훨씬 더 쌉니다. 하지만 안 삽니다. 왜 안 사냐? 일본 사람들의 대부분 국민들 머릿속에는 감가상각이라고 하는 개념이 있습니다. 5억짜리 집을 사면 사는 순간 집값 가격이 5억이 아니라 4억 7천, 4억 5천으로 떨어진다라고 생각하는 거죠. 왜? 사용한 헛물건이기 때문에 가격이 계속 내려간다라고 생각하는 거죠. 물론 일본 국민들도 한국 국민들처럼 집을 사서 자가에서 거주하면서 안전하고 안락하게 살고 싶어하는 니즈가 분명히 있습니다. 하지만 그 욕구보다 더 두려워하는 게 뭐다? 빚, 부채 때문에, 감당 못할 이자 때문에 야반도주하고 쓰러지고 가족이 망가지는 걸 너무 많이 봤기 때문에 아예 그럴 수 있는 가능성 자체를 선택을 안 하려고 하는 거죠. 일본의 드라마나 영화를 보면 그런 게 되게 많이 나옵니다. 무리하게 집을 샀다가 그 집 때문에 인생이 거들나는 가정들이 너무 많은 거죠. 야반도주하고 살인하고 범죄 저지르고 가족들 간에 온갖 범죄들이 난무하는 게 일본입니다. 왜겠습니까? 경제적으로 너무 심한 충격을 겪었기 때문인 거죠.
한국은 그나마 다행인 게 반도로 대륙과 연결되어 있고 해안과 맞닿아 있기 때문에 그래도 일본보다는 좀 상황이 덜하다라고 감히 말씀드립니다. 북한이라고 하는 나라가 위에 있기 때문에 북한을 통해 가지고 다음번에 또 다른 거품을 일으킬 수 있는 기회가 남아있지 않나라고 조심스레 생각해보는 거죠. 그것조차도 안 된다라고 하면 한국 또한 일본의 장기 침체와 똑같아질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도 듭니다. 앞으로 한국은 어떻게 될까? 무리하게 빚을 진 주택 관련한 채무자들의 충격이 상상을 초월할 것이다 라는 겁니다. 1980년 일본식 경제, 부동산 시장의 장기 침체는 상업용 부동산 위주의 대형 버블 붕괴 이후 대차 대조표 불황, 정부의 정책 대응 실패, 인구 감소, 내수 부진 등의 복합적으로 작용한 결과다. 한국이 일본과 같은 상황을 걷지 않기 위해서는 우리는 좀 더 조심하고 대비할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확실한 건 뭐다? 한국은 절대 일본과 같은 장기 침체는 없을 거다라고 기대는 못하는 거고 그렇게 되지는 않을 거다라고 조심스레 추정할 뿐인 거죠. 그리고 어떻게든 무리하게 빚을 낸 사람들이 몰락하고 그들이 대한민국 전체 사회 문제로 비화되는 걸 최소한 막기 위해서는 연착륙하는 그런 대책들이 필요한데 지금의 정부가 그러한 대책을 내놓는데 정책적인 그 세밀한 대응은 못할 것 같습니다. 결국은 부동산 시장이 그런 것들을 다 감당하고 소화하고 많은 몰락과 충격과 혼란들이 있을 것 같다라는 겁니다. 확실한 건 뭐다? 앞으로 많은 이들이 무너지고 몰락할 거다라는 겁니다. 삼성전자조차도 돈을 모으고 있고 당장 2023년 내년에 각종 고정비용, 경비를 50% 이하로 줄이라고 지시할 정도입니다. 삼성전자가 그렇게 얘기할 정도면 다른 곳은 말할 것도 없다라는 거죠. 앞으로 꽤 우려스러운 일들이 벌어질 것 같습니다. 일본이 경기 변동성이 높은 상업용 부동산의 버블 붕괴에서 시작했고 한국은 가계부채와 연관된 주택시장 문제이기 때문에 주택담보대출이 안정된 LTV 수준을 유지하고 있기 때문에 괜찮을 것 같다라고 얘기하는 건 너무 안일한 모습이다라고 보여지고 한국 또한 지금 현재 이미 장기 불황이 그리고 수출에 문제가 생기고 있음이 이미 곳곳에서 드러나고 있습니다. 무역수지가 8개월 넘게 적자이고 경상수지 흑자 규모가 3분의 1가량 줄었다라는 것. 이러한 것들이 우리에게 매우 우려스럽게 보여집니다. 2023년에 한국의 경제 성장률이 1% 중반대까지 내려갈 수 있음을 보여주는 것도 사실상 매우 위험하다라고 한 신호입니다. 이러한 것들을 우리는 엄중히 두렵게 쳐다보면서 어떻게 삶을 살아갈지, 삶을 유지할지를 잘 공유해야 될 것 같습니다. 시중금리가 1% 오르면 2년에 걸쳐 집값이 5% 떨어진다고 합니다. 지금 현재 이미 2021년, 2022년 기간 동안 한국은행의 기준금리가 3%가량 오르지 않았습니까? 그 말은 뭡니까? 저 보고서에 빗대어서 얘기하면 앞으로 2년에 걸쳐 집값이 15%가량 떨어질 수 있다 라고 보는 것도 맞을 것 같습니다. 1997년, 98년 집값이 20% 떨어졌습니다. 20% 떨어진 게 실제 현장에서는 3분의 1 토막, 4분의 1 토막 나는 집들도 있다라는 겁니다. 앞으로 그와 유사한 일이 벌어짐을 우리는 숨죽이고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